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우선 내년에 서울과학기술대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되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요 고교 추천 전형하고 노술 전형인데, 우선은 고교 추천 전형은 요 교과 반영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이 진로 선택 과목 요 부분이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한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자유전공 학부만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요게 아무래도 내년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주목해서 볼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시에서는 이제 단과 대학 내 학과가 동일군 설정으로 이 정시군이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올해는 487명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73명 모집을 할 예정이고, 자격 요건을 보면은 올해 기준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졸업 혹은 예정자, 그러면 내년에는 2024년 1월 이후 졸업 예정자.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일반고 기준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는데 90단위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과목을 반영하는 교과목에 90단위 이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문은 국수, 영사, 한, 자연계열은 국수, 영가면 국수, 영가 합쳐서 무조건 90단위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한 합쳐서 90단위가 무조건 넘어야 된다. 요게 일단은 그 자격 요건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이 전형 요소는 교과 100%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한,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 그리고 건축학은 국수, 영사, 한, 과. 전 과목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동일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것도.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점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해당 교과별 전체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반영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거. 요 차이가 있다. 수능 최저는 저는 모집 단위 기준에서 국수, 영탐 한 과목 2합 7입니다.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고 1에서 3호는 5점, 4에서 7호는 10점, 8에서 9호는 30점,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 한번 확인해보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439명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요거보다 인원이 좀 많아져요. 474명 모집을 하고, 면접형이에요. 1단계 서류 3배수, 그리고 2단계 면접 30%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 반영 비율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올해 기준에서 서류에서 학업 35, 진로 45, 공동제 20%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에 들어갔을 때는 학업은 그대로 35%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데, 진로에 대한 이제 면접평가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동체 역량에서의 면접평가 방식이 좀 더 증가했다. 학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호, 4에서 7호, 8에서 9호에서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는데, 1에서 3호에서는 공동체 역량 한계 등급을 감점시킵니다. 그리고 4에서 7호는 공동체 역량을 최저 등급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8에서 9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가 항목을 최저 등급으로 반영을 하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이 종합전형의 학폭 반영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어떤 역량에서 우리가 감점을 하겠다, 뭐 어떤 역량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요것만 갖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서울과학기술대가 요 공동체라 불리는 역량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학폭의 기준점이 공동체 역량을 기준에서 깎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이 제일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폭에 대한 어떤 그 감점 처리 방식을 좀 낮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요 부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폭 이꼬르 공동체 역량. 그런데 공동체 역량의 한계 등급 감점, 최저 등급 반영. 그렇다라고 하면 저 20% 아니면 면접 평가에 갔을 때 저 25%라고 하는 저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는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듯이 일단은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은 뭐 기본적입니다.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 진로 역량에서는 뭐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탐색 활동이나 경험.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이제 세부 내용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제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일단 면접에서의 학업 역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 파악 능력이라고 하는 걸 반영한다.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이미 서류로 끝냈어. 그러니까 면접에서 굳이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신 문제 파악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면접 시에서 무조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이수 노력은 그쵸? 서류 평가를 끝냈어. 그거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대신 뭘 보냐? 창의적 사고력과 판단력이라고 하는 면접에서의 진로 역량과 연계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그만큼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 능력 아니면은 뭐 태도 이런 것들도 원래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거를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이제 그냥 포함시켜 놓은 것 같아요. 요 전체적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좀 인지하시는 정도. 다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면접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이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다각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 탐구력, 특히 문제 파악 능력과 연계되는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대부분이 뭐 전공 관심 이해 아니면 탐색 활동이나 경험 중심인데 창의적 사고력과 판단력이라고 하는 요소.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 대안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정도.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것들을 이 교수님들이 다각도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접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대한 반영률이 높아졌다라는 건 거의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질의 문항이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세 가지적인 요소의 모든 질의응답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좀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논술 전형 한번 볼 건데요. 올해 기준에서는 187명인데 이 ST 자유전공 학부가 167명이고 나머지 전체 모집 단위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87명을 뽑았는데 이게 내년에는 180명으로 인원이 조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전공 학부로만 논술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인원은 13명을 늘려낸 거죠. 논술이 70%, 교과 30% 반영하는 방식인데 논술 유형은 수리 논술입니다. 대문항 3개를 주고 1개에 소문항이 2개에서 5개 정도 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은 100분, 미적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아마 내년에도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모집 요강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교과 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이제 자연계열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건축학부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자유전공학부, 국수영과 이 4과목만 반영하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만 반영하는 방식,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고 1에서 3호, 4에서 7호, 8에서 9호인데 3%, 5%, 10%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가, 나, 다군 이 3군에서 다 모집을 합니다.
올해 기준에서 가군 264, 나군에 180, 다군에 231 해서 총 675명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가군은 304, 나군에 254, 다군에 46명으로 604명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71명이 빠졌고요. 대부분 빠진 인원들이 아마 다군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가나군으로 조금씩 조정되면서 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능 100%,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는데 5점, 10점, 30점 교과하고 동일한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과학기술대가 아무튼 모집군이 좀 많이 좀 조정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그래도 좀 참고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올해 정시 전형에서 현재 가, 나, 다군 모집 다니고요. 내년에 현재 시행 계획안에 나와 있는 가나, 다군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요. 요거 한번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영역하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차이가 있거나 변화점이 있진 않습니다. 거의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를 보면 표준 점수의 7%입니다. 표준 점수의 7%. 그리고 인문 예체능은 사회탐구를 보면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을 줘요. 요게 내년에는, 자,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했을 경우에 표준 점수의 7%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사탐은 현재 시행 계획안에서는 내년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년 정시 모집 요강을 봤을 때 다시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모집 단위 분류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했고, 그 예로 지금 자연계열만 만약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아마 사탐도 동일하게 7%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 정시 모집 요강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표준 점수, 등급 간의 점수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탐구 영역 환산할 때 요 서울과학기술대는요, 요 직업탐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이걸 보진 않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라고 하죠. 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보는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 다만 가산점은 없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학기술대 정시에서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특성화고 출신들도 이제 정시를 보는 경우들이 매년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5천명 정도의 학생들 입장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직업탐구라고 하는 과목을 활용을 하면. 그런데 일반 정시에서 직업탐구를 좀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혹시라도 특성화고 학생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 서울과학기술대 정시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다만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입시를 보다 서울과학기술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